상승세 전환 이재명, 시원한 사이다냐 아니면 독을 품은 사이다냐. 자, 대권주자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MBN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 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이죠.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이 지지율 상승세, 우리 MBN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이 MBN과 매일경제가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이 RN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먼저 양자 대결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게 되면 양자 대결을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33.7%, 반면 이 윤석열 전 총장이 37.9%가 나왔습니다. 보면 4.2%포인트 차이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의 이 접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두 사람은 혼전을 거듭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이 결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다른 두 사람,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양자 대결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보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 지금 35%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38.2%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 3.2%포인트인데 두 사람 역시 오차 범위 내의 차이입니다.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상당히 좀 약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같은 여권의 주자들 중에서 한번 볼까요? 그럼 지난 1일 발표했었던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4%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3.5%였었어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 오차 범위를 따질 것도 없이 지금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절반도 안 되는 약간 그런 이 수치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어휴. 15일 날 나온 걸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31.9%, 이낙연 전 대표는 25.5%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13.5에서 거의 뭐 한 2배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네요. 건데 보면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도 6.4%포인트밖에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를 이끈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전문가들은 호남 그리고 2030 여성이라고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이 호남 지지율만 따로 쏙 빼서 한번 보게 되면 이 지난 1일 때는 이재명 지사가 51.1%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24.4%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 거의 반토막이었었는데 이제 어제 발표를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36.4%, 이낙연 전 대표가 32.7%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오차 범위 내 혼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렇다면 2030 여성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이 2030 여성 지지율 이 지난 1일 발표 때 보면 이재명 지사는 19.1%였고 이낙연 전 대표는 44.6%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정말 더블 스코어로 이재명 지사보다 여성 지지율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어제 발표를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28.6%,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52.1%. 그러니까 두 사람 다 2030 여성 지지율이 굉장히 높긴 한데 원래 이 지지율이라는 게 낮은 지지율이었다가 이 여기서 올라가는 게 상대적으로 이 높은 지지율이었다가 여기서 더 올리는 것보다는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2030 여성 지지율도 원래 높았는데 여기서 더 올렸다라는 거니까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에 약진, 이 호남 그리고 2030 여성들이 열심히 밀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까지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지율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만 하더라도 사실 총리 그만두고 하실 때는 뭐 항상 수위를 달렸습니다. 네. 이를 달렸는데 연초에 있었던 이 사면론 이후에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꺼지면서 반대적으로 이재명과 대세론이 형성이 됐죠. 이제 그게 이제 이 예비 경선까지 쭉 이어져 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사면론이 고정 지지층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방어적인 이제 이 자세를 취했고요. 네. 또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결국 이 바지 발언이겠죠. 네. 이 바지 발언을 통해서 좀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특히 2030 여성표들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여기서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꺼지면서 그 효과를 지금 이낙연 후보가 고스란히 지금 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여권의 구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이 사면론의 어떤 그 늪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양강 구도로 어떤 구도가 재편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또 친문의 지지층들이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한테 시원하다. 뭐 등등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본인의 고향인 영남 쪽에 가서 영남 차별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 초반에 얘기했어요. 그 이제 차별론 이야기하면서 그게 또 이제 반응을 미친 것 같고 물론 뭐 앞으로 이제 지지도는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이 예비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이낙연 후보가 그대로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본 경선이 시작되면 합종 연행이 될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지금 강하게 지금 또 다시 본연의 이 면모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의 대결은 본 경선에서 더 치열하게 정말 본격적으로 붙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면에 이 지지율 정체를 보이는 이재명 지사, 지금까지 이재명답지 않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사이다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특유의 톤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조목조목 견제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견제를 내놨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니,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 예. 지지율이 오른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그걸 못 참아서 벌써 이렇게 공격하시나.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위다로 회귀하겠다. 그거야 본인의 자유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유인데요. 네. 네. 하루 종일 사이다만 드시면 안 좋고요. 네. 아침에는 커피도 드시다가 네.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 하시고 네. 오후에 사이다 한 잔씩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빵점 당대표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는 당정 관계가 환상적이다 하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예. 설마 빵점짜리 대표가 당정 관계를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 우정의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물론이고요. 추미애 전 장관까지 이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데 네.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사이다만 드시는 건 국민 여러분들 건강에 안 좋다라고 반격을 했고 또 추 전 장관이 이 당대표로서 점수를 빵점을 준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 관계가 환상적이라고 극찬했다라면서 이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재명 지사의 사이다 복귀. 근데 그 초반부터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이재명 지사가 이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본인 생각을 나름 시원하게 얘기를 했던데 이게 또 논란이 돼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날치기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날치기요? 네, 어떤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180석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이런 건 날치기 하면 안 되고요. 네. 이런 거는 정말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계속 논쟁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네. 요것도 강행 처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좀 우아하게. 논란이 되겠네요. 네. 과감한 날치기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은 사회적인 타협이 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이 과감하게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날치기 원래는 소매치기 수법인데 이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안건을 이 여당 독단으로 통과를 시킬 때 쓰는 얘기죠.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자가 논란이 될 것 같다라면서 표현을 정정할 기회를 줬더니 그렇다면 강행 처리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네. 이 과감한 날치기는 내가 평소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이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날치기 발언에 대해서 이 야당의 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날치기 표현은 충격적이다라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묵살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에 실망했다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원래 위험하고 뻔뻔하고 과격한 본성으로 돌아왔다면서 이 날치기를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김원민 기자, 또 한편에서는 이 바지 발언 촉발했던 정세균 전 총리하고의 신경전도 여전한가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 이제 사이다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신흥 또 사이다로 급부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날선 얘기들을 가감 없이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이 바지 발언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가 TV 토론에서 먼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사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바지 네. 질문에 왜 그렇게 대응하셨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저는 나름대로 저는 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나름 검증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른 야당이나 아니면 저희 공격적인 분들이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짜증 났던 것 같습니다. 제 불찰이고 제 부족함이죠.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재명 지사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치욕적인 일. 네, 이 병원에 가서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는지 검사까지 했다 이 얘기인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아는 이 검증을 했는데 이거를 다른 데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이 당 내에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좀 짜증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가 본 것 같습니다. 이 정 전 총리 자신의 SNS에 질문의 의도를 알 만한 사람이라고 난 그때 생각을 했었고 모범 답안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때문에 이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이걸 잘 써야지 명색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바지 토론회로 만들고 이게 짜증이 났다고 말하는 게 맞냐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 후에도 이 화가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 신흥 정세균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사실은 무슨 그 스캔들 내용을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예, 검증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TV 토론을 하기 전에 국민 면접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특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대로 된 검증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냐 예. 하는 질문을 한 것이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 아니었죠.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정세균 사이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적을 한 건 여배우 스캔들을 자꾸 물어주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검증을 받는 그 태도 문제를 지적했었던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이재명 지사가 이제 사이다로 복귀하겠다. 이 예비 경선 과정을 쭉 이제 둘러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분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기자들이 설명했다시피 뭐 날치기라든지 짜증이 났었다든지 이 거친 표현하고 사이다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뭐 당연하죠. 그 탄산가스를 뿜는 사이다가 돼야 되는데 독한 가스를 뿜는 사이다가 된 셈이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이제 주춤하거나 때로는 이제 또 떨어진 지지율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사이다 전략을 쓰겠다. 이 전략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방법이 조금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김 빠진 사이다란 지적이 나온 이유는 상대 후보들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측면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박용진 후보가 이제 앞장을 섰는데 기본소득이랄까, 기본주택이랄까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 검증에 나섰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재명 지사 대응이 대부분 이제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일부에서 실현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 축소해서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자신 없어 보이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사실은 김 빠진 사이다라는 지적을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다 전략을 쓰려면 무엇보다도 검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먼저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빠진 게 이런 김 빠진 사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그런 또 뭐가 있냐면 도덕성 검증 공세에서 좀 안정적이지 못한 감정적인 발언을 한 데 기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정세균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해명의 기회로 준 건데 뭐냐 옛날에 해명을 했는데 또 해명을 하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다시
거듭 해명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이번에 예비 경선을 과정을 준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과거에 그 약간 저돌적인 이미지를 좀 죽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라는 게 원래 전략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또 좀 짜증 나더라도 다시 한번 거듭 설명하는 그런 자세, 그런 유연한 태도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볼 때 앞으로 감정 절제를 하는 게 앞으로 이제 본 경선에 가서는 아까 말했지만 정책 준비를 잘하는 거 일단 필요하고 그래야지 시원하게 맞받아줘야 돼요. 정책 검증을 할 때 시원하게 맞받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도덕성 검증을 할 때는 지금처럼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고 또 겸허하고 진솔한 태도로 해명을 거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국민들이 그 감정적인 지도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높은 리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심지어 모멸감도 견뎌내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감정적으로 절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앞으로 좀 금해야 되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이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본경선을 좀 연기하느냐 마느냐 이런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경선은 열릴 겁니다. 이에 대한 기선 잡기 차원일까요? 이재명 지사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네. 자, 사이다 개봉 박두 예고편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지난 2일에 1차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때는 조금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어요. 자신과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해서. 오늘은 관련 의혹들에 뭐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을지 뭐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요. 뭐 일단 지금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진 못했지만 이 나온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면 기자들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앞서 저희도 언급을 했던 이 날치기 발언. 질문이 나왔군요. 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게 국민들에게는 좀 편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이재명 지사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 자신을 반대하는 커뮤니티도 많이 들어가서 본다. 알고 당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늘 여배우 스캔들은 물론이고 뭐 가족 관련 의혹, 음주운전 전과 등에 대한 질문도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돌아온 사이다 이재명 지사의 반격 수위에 이 관심이 쏠립니다. 자, 윤정 기자도 표현을 했습니다. 돌아온 사이다, 거친 사이다일지, 하지만 절제됐지만 시원한 사이다일지 이 부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